이번 파동에서 우리가 기회를 잘 잡는다면 역대급 수익도 가능합니다. 자, 대신에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이 기회를 잡을 때에는 우리가 저점을 예상하지 말고 고점도 예상하지 말자. 항상 우리는 매매를 할 때 저점을 예상하다가 그냥 털리죠. 우리가 예상하던 이런 저점이었는데 올라가겠네, 내가 저점 잡았네 하다가 지하실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낙폭도 그랬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점을 정말 예상하지 말고 담을 수 있는 가격, 우리가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 이런 가격들을 미리 알아둔 다음에 천천히 담는 전략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FOMC도 마무리가 됐죠. 결국에 시장에 불안감을 줬던 이런 악재가 사라진 만큼 우리는 여기서 이 가격을 버텨준다면 좋은 기회를 잡아가지고 좋은 수익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수익이 날 만한 그런 명확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조금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양봉을 유지했었는데 지금 나스닥 흐름이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4시간 봉상으로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 구간 보이시죠? 이 4시간 봉이 기준이에요. 여기서 큰 낙폭을 보여준 다음에 돌파를 했다가 여기서 지지 테스트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테스트, 그리고 또 돌파, 테스트 계속 하다가 밑에까지 이 4시간 봉상의 종가 밑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려는 모습. 자, 게다가 이 선을 돌파를 하니까 한번 빅롱이 찾아오긴 했지만 결국에 리테스트 중이라는 거. 자, 이게 무조건 중요하다, 이게 비트코인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 지금 흐름도 이 나스닥 흐름이 꺾이니까 결국에 한 번씩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이 FOMC 매파적 반대, 이 내용입니다. 이 의사록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더 훨씬 더 매파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연준이 천천히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상당히 커졌었는데 이번 의사록에서는 오히려 필요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다시 강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특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연준 참가자 과반수가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긴축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2%를 웃돌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책 긴축이라는 것은 사실상 금리 인상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연준 내부에서는 단순 동결이 아니라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기존 성명서에 들어가 있던 완화 평양, 이거를 즉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 자체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다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시장이 결국 금리를 내릴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기대치가 올라갔었는데 이 기대치가 꺾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연준은 오히려 우리는 아직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필요하면 더 강하게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결국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죠. 특히 이번 의사록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연준 위원들 거의 대부분이 원유 가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올해 높은 수준에 유지할 가능성을 우려를 했고, 쉽게 말하면 기름값이 오르죠. 그러면 물류비, 그리고 생산비, 그리고 소비적 물가까지 모든 게 다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인데요. 이건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통제되기 어렵고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소비자와 기업 행동 자체가 바뀌고 물가 상승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럼 이게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에 돈이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생기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반대로 지금처럼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다면 달러 강세와 함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거. 특히 현재 비트코인의 선물 미결제 약정도 상당히 높은 상태다 보니까 이런 매파적인 뉴스 하나에도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 핵심은 언제 금리를 내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이 다시 강하게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이때부터 상당히 크게 나왔었는데 미리 선반영이 됐었고, 오히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왔죠. 뭐 오늘은 이란에서 갑자기 좀 안 좋은 내용을 딱 풍기게 되면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결국에 이게 나스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상당히 관건이긴 하지만 결국에 FOMC 이 의사록이 공개가 되게 되면서,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서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일단 지나갔습니다. 자, 오히려 FOMC가 발표가 되니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자, 1시간 봉으로 다시 봐볼까요? 자, 1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여기서부터 새벽 3시니까 이때입니다. 자, 새벽 3시가 이때인데 이때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내려갔나요? 지금은 이란 이슈 때문에 내려간 건 맞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FOMC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불안감이 좀 꺾이는 모습,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구간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단기적인 쇼가죠. 자, 물론 이게 76K 이거 하루 만에 내려갈 수도 있는 흐름이긴 하죠. 자,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단기적으로는 해당 구간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 물론 이 타점이 온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타점 좀 놓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수익을 챙기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을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시던데, 자, 뭐 수익 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발라먹을 수 있는, 제가 예상하는 흐름이 이 정도라면 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죠. 여기서 매수를 해보자. 하지만 이 타점을 한 번에 발라먹을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오다 보니까 FOMC가 끝나고 나서 흐름이 잡힐 때 여기 타점에서 한번 수익을 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물론 이번에는 인생을 바꿀 만한, 정말 계좌가 역전될 만한 그런 수익은 아니지만 하루에 한 번씩 이 정도 수익만 챙긴다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편안해질 겁니다.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계좌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저도 롱 포지션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저항 맞는 거 보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타점이 오게 된다면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타점이 나올 때에는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5월달에 변동성이 커졌을 때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수익 좀 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장기적인 그 시선을 여러분들께 열어드릴게요. 자, 열어드린다는 건 이 1월 달의 고점,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때부터 큰 낙폭을 보여줬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97.96K 정도. 그리고 밑으로 빠졌을 때는 대략적으로 60K 후 언더까지 빠졌었죠. 이게 거래소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결국에 이 236 구간에 꾸역꾸역 올려주면서 그 다음에 지지를 받다가 저항을 받다가 지지를 보여주면서 들어 올렸던 자리입니다. 지금 구간은 근데 어딘가요? 지금 절반 구간과 382 구간. 자, 이 황금 비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올릴 마음이 있다면 올라가면서 이 절반 구간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자, 이전의 모습을 봐볼까요? 자, 작년 10월에서 이번에 이렇게 언젠가요? 11월까지 빠졌을 때 여기서는 382 구간까지만 올라오고 시세가 끝났어요. 그냥 쭉 밀렸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382 구간 위에까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때보다는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제가 많은 유튜버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을 보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는 끝났다. 이 사이클 끝났다. 이러면서 40K 그리고 50K 이 정도까지 보시던데 지금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1% 미만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382 구간에서까지만 멈춰 있었지만 지금은 절반 구간 이상까지 올라오면서 618 구간 그 부근까지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시세가 더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83에서 85K 여기는 찍고 나서 내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382 구간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이 FBG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FBG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양봉이 보이시죠? 이 가장 큰 양봉촌에 이 꼬리가 달렸던 이 고가 구간, 그리고 여기서는 저가 구간이 꼬리로 달려 있죠. 이 꼬리와 이 꼬리,
이 사이를 FBG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FBG가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이 비트코인이 내려왔을 때 여기서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전의 모습도 봐볼까요? 여기서 가장 큰 양봉이 나왔죠. 그 전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꼬리가 달리면서 고가 구간, 그 다음 캔들에는 저가가 여기서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FBG가 잡혀 있습니다. 자, 이후의 모습을 봤을 때에도 해당 구간에서 강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형성이 되면서 지금의 여기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 이탈되면 나스닥 흐름이 꺾인다면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판단의 근거가 있죠. 자, 판단의 근거, 이 FBG 안에서 우리가 1차 매수를 좀 고려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1차 매수를 진행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618 구간을 찍고 났으면 여기서 절반 구간 밑에서는 그냥 모아두셔도 좋았겠지만 1차 매수라고 하는 건 이 FBG라는 것도 있고 이 382 구간, 저는 이번에 내려오면서 이 FBG 안에서만 머문다면 결국에 382 구간을 찍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지금은 FOMC도 끝난 마당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된 마당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한 번은 출렁거릴 수가 있다. 자, 대신에 저는 이번에 이 출렁거림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더 내려가면서 60K 언더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뭐 1BTC를 매수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해당 구간에서 0.3에서 한 0.4 BTC 이 정도 모아 두신 다음에 지금 가격 수준이겠죠. 그리고 내려왔을 때에는 이 382 구간과 이 밑에 보이는 근거의 자리, 이 FBG에서 우리가 0.6에서 0.7 BTC 이 정도 모아 두신다면 올라가는 파동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평균 단가가 76K 그 언더일 거니까 올라갔을 때는 저는 83에서 아니면 90K 그 이상까지는 바라보셔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죠. 왜냐, 이 절반 구간에 대해서 저항을 보여주다가 지금 이 FBG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절반 구간 위로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저렴하게 일단 잡아둔 다음에 정말 저렴할지는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상대적인 고점이니까. 자, 대신에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분들은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5% 정도는 열고 보셔야 되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자, 왜냐? 자, 여기서 곧바로 올라간다면 절반 구간 뚫고 나서 618 구간까지 그냥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매매를 할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1BTC 여기서 모아놨는데 그냥 올라가면 좋겠지만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시잖아요. 대신에 이 구간에서는 선물 매매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선물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현물 타점이에요. 현물 타점이고 선물 타점 같은 경우에 0.5 구간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우리는 이 구간에서 롱 칠 필요가 있겠죠. 자, 대신에 현물을 모아 두신다면 여기서 현물을 모아 두신다면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을 봤으니까 이 구간까지 빠질 가능성이 열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숏타점을 잡아가지고 수익은 챙기고 그렇게 수익 낸 거를 이 밑에서 우리가 현물을 잡을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이건 저도 장담 못하죠. 여러분들께서 장담을 하신다면 그건 정말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이렇게 내려오는 파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챙길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단기적인 타점이 나왔을 때는 제가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올라온 것 맞더라도 결국에 제가 딱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맥점에서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저는 항상 이런 저점을 예상하지 않고 고점도 예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 캔들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전환되는 모습 이걸 보고 들어가죠. 게다가 저점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눌릴 때 그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뭐 20%, 30% 수익 낼 때 제가 10%, 20% 이 정도밖에 수익 못 냅니다. 근데 안전하죠. 우리는 이런 리스크를 가지면서 큰 수익을 볼 바에는 차라리 안전하게 내가 청산될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흐름에 맞춰서만 수익을 내도 뭐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670불 이렇게 수익 내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내셔야죠. 하루에 100불, 200불 이렇게 수익 내다가 복리로 계속해서 수익 쌓다가 이제 200불, 400불 이렇게 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 목표는 하루에 10% 수익을 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1000불 정도 버실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만드시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터디방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시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뭐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뭐 시황 브리핑이나 뭐 타점 브리핑, 뭐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